이번 시간에는 우리 법인세법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 법인세법은 그 차례를 잠깐 보시면 이제 총칙부터 해서 이제 쭉 우리 금액 계산하는 거랑 뭐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뭐 사항들이 나오는데 이 전체 내용을 다 보실 필요는 없고 그 10장 보시면 부당행위산 부분이라고 나오죠.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세무조정 부분이다.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 1장 총칙부터 한번 보세요. 일단 8페이지인데 일단 우리 총칙에서도 이제 우리 소득세도 그렇고 이제 부가가치세도 그렇고 총칙의 기본적인 전체 틀을 일단 보시고 그 중에서 나오는 부분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조정으로 들어갈게요. 먼저 이제 납세 의무자인데 우리가 배울 게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사업연도, 납세지 이렇게 나와 있죠. 법인세법은 이 앞에 있는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사업연도가 다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각각 정리를 할 테니까 이 납세 의무자는 누가 세금을 내냐 이거죠. 법인세라는 거는 이제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법인이 납세 의무자예요. 법인이.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이제 법인이 될 거다. 근데 법인을 우리는 종류를 여러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거고 먼저 이제 뭐부터 할 거냐면 내국법인하고 외국법인으로 이렇게 구분할 거예요. 일단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우리 그 본점 소재지 기준인데 본점 소재지가 국내에 있으면 내국법인, 외국에 있으면 외국법인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고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가 내국법인으로 분류하는 본점 소재지,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다.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은 국내외 소득을 다 과세하겠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국내 대기업 같은 경우 아니면 국내 이제 내국법인 같은 경우는 혹시 외국에서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법인세 신고할 때 다 포함시켜서 과세를 할 거고 외국에서 혹시 이제 세금을 낸 게 있다 하면 이제 나중에 뭐 이중과세 조정을 다른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외국납부 세액공제로 우리가 조정이 될 거니까 하여튼 다 과세를 먼저 여기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외국법인 같은 경우는 국내로 이제 들어와 있는 이제 본점은 외국에 있어요. 외국에 있는데 국내에 들어와 있는 법인이고 이런 경우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만 과세할 거고 국내 원천 소득이라고 해서 이제 국내에서 그것도 열거된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분류 기준이 두 번째로 영리법인하고 이제 비영리로 이렇게 구분을 할게요. 그래서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할 건데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구분 기준 자체가 영리성 유무예요. 영리성 유무가 있다. 영리법인. 없으면 비영리법인. 근데 이제 비영리법인의 특징을 제가 책에 써놨는데 이런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특징이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일단 공익목적으로 설립되도록 되어 있다. 공익목적. 공익목적이라는 건 학술, 종교, 자선, 복지 이런 공익목적으로 설립을 한 다음에 생긴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소득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생긴 소득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니까 이런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그 소득을 어떻게 할 거냐? 소득을 다시 우리 비영리법인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익목적에 사용해서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소득을 과세를 이제 안 해도 되겠지만 어떤 이제 특정한 이제 우리 소득이 생겨서 어떤 소득이냐면 수익사업 소득이에요. 수익사업 소득이 있어서 그 소득이 있을 때는 우리가 따로 과세하겠다. 그건 영리법인과 형평 차원에서 과세를 한다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법인의 그 구성되는 형태가 네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어요. 내국 영리법인, 내국 비영리, 외국 영리, 외국 비영리 형태로 이제 구분이 될 거고 각각 구분되는 기준에 따른 이제 과세 범위, 범위를 잠깐 쓰시면 내국법인은 국내외죠. 국내외예요. 국내외. 이제 영리법인은 다 과세하겠다.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겠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내국 비영리는 국내외 우리가 수익사업 소득만 수익사업 소득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외국 영리도 똑같이 외국은 이제 국내외가 아니고 국내에서만 국내 원천이라고 이제 부르는 원천 모든 소득. 그 다음에 국내 원천인 수익사업 소득.
대해서 과세할 거니까 납세 의무 범위를 이렇게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책에 있는 내용도 한번 잘 읽어보시고, 일단 비영리법인에서 여러분들 그 고유목적 사업 소득하고 수익 사업 소득이 있는데, 이 고유목적 사업 소득은 과세가 안 돼요. 그래서 과세가 안 되고 수익 사업 소득만 과세가 될 거다. 그리고 수익 사업 소득도 이제 하여튼 뭐 과세가 되는데,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에 우리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 부분에서도 나오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뒤에서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우리 법인세법을 규정하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영리내후법인에 대한 국내 모든 소득에 대해서 이제 요 내용을 이제 보통 배우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보실 게 오른쪽에 보면 이제 대상 소득, 과세 대상 소득을 볼 거예요. 이 소득이라는 개념인데, 보통 이제 회계에서 당기 순이익이라는 거, 이제 회계 이익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보통 소득은 회계학적으로 따지면 이제 이익이다, 이익이고, 이제 벌어들인 이익을 이제 과세할 건데, 첫 번째 나오는 게 각 사업년도 소득이에요. 그래서 과세 대상 소득의 첫 번째가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이고, 이 각 사업년도 소득은 일단 뭐랑 비슷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회계학상 당기 순이익이랑 같다. 그래서 거의 회계학상 당기 순이익을 우리가 당기 순이익을 과세할 거고, 요게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가 대부분 그 소득에 대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배울 게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배울 거고, 이거랑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회계학적인 당기 순이익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각사 소득을 이제 구해서 이거를 통한 우리가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다. 요거는 뒤에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청산소득인데, 이 청산소득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얘네들은 이제 문을 닫을 때, 회사가 문을 닫을 때 남아있는 우리 자녀 재산에 대해서 이제 분배할 때 들어가는 우리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할 건데, 책에도 보시면 해산으로 소멸 시 청산 과정에서 우리가 발생한 소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의 사례 1번처럼 그림에 뭐라고 되냐면 1년 동안 이제 사업을 해서 소득을 이제 생긴 상태에서 이 회사가 이제 12월 30일 날 해산 등기를 한대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 문을 닫겠대. 그래서 뭐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1년 동안 이제 사업을 한 다음에 뭐 사업을 뭐 해산을 아무 때나 해도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 이 회사 딱 맞춰갖고 이제 해산 등기를 했어요. 해산 등기를 했다는 거는 자기네들이 이제 회사를 문을 닫아야겠다. 그래서 이때부터 해산 등기한 이후부터는 청산 절차만 할 수 있어요. 보통 영업 활동을 할 수는 없고 청산 절차만 할 수 있고, 나중에 청산 절차를 끝나는 시점이 요 시점인데, 요 시점을 자녀재산 분배를 확정했을 때, 자녀재산 분배 확정일 날 우리가 그 가액을 확정한 날을 우리가 마지막 청산 종결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요때까지 청산 종결할 때까지 이제 해산 등기를 해서 하시면 되고, 해산 등기하는 시점까지 요게 이제 1월 1일부터 이제 우리 12월 30일이라고 하면 요때 X 1년도에 해산 등기한 시점에 예를 들어서 BS 계정에 이제 우리가 자산하고 예를 들어서 자산 부채 자본이 있는데, 요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 자산을 팔고 부채 빚을 갚고 나머지 있는 걸 주주한테 주고도 잔액이 나오면 그때 과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고도 안 나오면 과세를 하지 않겠다. 부채가 더 많으면 솔직히 뭐 빚 갚고 모자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또 다른 방식으로 가겠지만, 하여튼 과세를 하려면 청산소득에 대한 금액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산을 팔고 부채를 갚고 빚을 이제 우리 갚은 다음에 자본에 대한 이제 주주한테 배정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올 거냐면, 보통 여기서 청산소득에 대한 개념이 자녀재산가액에서 거기 표현이 여러분들 거기 그 과세 표준이라고 나온 거 있죠. 그래서 그 자기 자본을 빼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500원이다, 부채가 300원이다, 200원이면 이 자녀재산가액은 자산에서 뺀 가액인데 500원에서 300원을 뺀 거고, 자기 자본을 200원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답은 0이 나오겠죠. 대차가 맞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자녀재산가액이란 건 이렇게 500, 300에 대한 요 금액을 시가로 평가했을 때, 아니면 단위 환가를 했을 때 가액이라고 해서, 이제 자산을 이제 500원짜리를 600원에 팔았다.
부채는 300원에 대한 빚이 있으면 300원을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0원을 갚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나오는 금액은 이제 100이 나오겠죠. 결국은 이 자산가액을 팔았을 때, 시가로 팔았을 때 나오는 이 미실현 이익을 실현하는 분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100이 미실현 이익이 실현되는 부분으로 보셔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청산하는 법인에 대해서 과세를 시키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 정도까지만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